혹시 입구가 없는 아파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만 들어도 황당하죠? 아파트가 완공됐는데 들어갈 길이 없다니. 그런데 이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1년에 완공됐지만 무려 4년 넘게 입주를 못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황당한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이 사례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교훈이 무엇인지 전문가 시각에서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입구가 없는 아파트? 실제로 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2000여 세대가 사는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무려 4년 넘게 입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완공됐는데 진입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길이 270m, 폭 20에서 30m. 딱 그 도로 하나가 없어서 2000세대가 집은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핵심만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힐스테이트의 진입도로는 아파트 부지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옆에 역삼 도시개발지구 안에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삼지구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었어요. 환지는 개발 끝난 뒤 새 땅을 배정해주는 방식이다 보니 초기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땅을 받는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환지 예정지 안에서 벌어진 갈등. 어떤 조합원들은 내가 받을 줄 알았던 땅이 갑자기 도로 지분으로 들어간다며 반발했고, 조합 내부에서는 저 아파트 진입도로를 왜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냐며 갈등이 커졌습니다. 반대로 아파트 사업자는 이 도로가 없으면 입주자들이 못 들어온다. 당초 계획대로 도로를 내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이렇게 조합과 사업자 간의 비용 분담 갈등이 4년 동안 이어지면서 도로 공사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는 완공됐지만 입주자들은 들어갈 길이 없는, 그야말로 입구 없는 아파트가 된 거죠. 어떻게 해결됐을까?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결국 3가지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사업자가 도로 공사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액은 약 88억 원. 두 번째, 시는 공원 조성과 도로 개설을 직접 맡아 추진했습니다. 조정자 역할을 하며 갈등을 정리한 겁니다. 세 번째, 조합도 일정 조건 아래 합의하면서 도로 부지를 공공시설로 내놓는데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에 들어서야 겨우 대체 진입도로가 개통되고 입주가 가능해진 거죠. 환지 방식 자체가 문제인가? 아닙니다. 환지는 도시개발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고 잘만 운영되면 장점도 많습니다. 문제는 환지 방식 자체가 아니라 환지 보상받을 땅이라고 생각하고 뒤늦게 매입하는 사람, 계획과 배정이 끝나기도 전에 투자하는 사람,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지 예정지 투자에서 발생하는 핵심 리스크 4가지. 첫째, 위치를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 지분이 될지, 구석 진필지가 될지, 상업지와 멀어질지 모릅니다. 둘째, 인프라 시기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도로는 언제 뚫릴지, 계획이 변경될지, 예산이 줄어들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셋째, 조합, 사업, 지자체의 갈등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누가 비용을 낼까? 이 문제만으로도 4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넷째, 내가 예상한 땅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종전 토지 면적과 가치에 맞춰 배정되지만 부지는 항상 조정되기 때문에 기대와 다르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발 전 원형지를 매입하면 개발 전 원형지는 이런 불확실성을 거의 겪지 않습니다. 원하는 위치를 직접 선택하고 보상은 정확한 현금으로 받고 인프라 지원 계획 변경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보상 시점도 빠르고 다음 투자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즉, 원형지는 통제가 가능하고 환지는 통제가 불가능한 땅입니다. 용인 3가 힐스테이트 사례는 환지 방식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환지 보상받을 줄 알고 뒤늦게 들어간 땅이 도로 지분으로 묶여버릴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갈등과 지연에 수년씩 발이 묶일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반대로 개발 전 원형지를 선택했다면 이런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확실한 보상과 빠른 회전을 기대할 수 있는 강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라면, 투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타인의 결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